박용진 의원 난 왜 이번에 또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심리 분석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왜요? 김부겸 전 총리의 선대위 원장 수락 조건 중에 하나가 박용진 공천 감동과 뭐 이렇게 좀 혁신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친윤이냐 아니냐 친명이냐 친명이냐 비명이냐. 네 편 내 편 없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 요동치는 총선 전국 중립기어 받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중립기어 장하얀입니다. 갈피 못 잡는 정치권에 던지는 프리미엄 고품격 정치 참견. 오늘의 참견러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양당 정당 지지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37.9%,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 40.8%에 비해서 약 2.9%포인트가량 낮았습니다. 오차 범위 내긴 해요. 근데 괄목할 만한 것은 전주 대비 양당 모두 지지도가 떨어지긴 했는데 국민의힘의 지지율 낙폭이 민주당에 비해서 좀 큰 건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세요? 두 개의 사건, 이종섭 대사, 황상무 수석의 막말 사건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두 사건이 정권 심판 프레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지금 선거 판세가 굉장히 출렁이고 있잖아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혹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중도층들한테는 여론조사에서 응답하기가 좀 꺼려지는 사건이 아닌가, 이 두 개의 사건이. 국민의힘이 두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총선 판도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도주대사라는 말까지 있어요. 최근에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이 서로 갈렸잖아요. 그쵸. 앞으로도 계속 흘러가는 이슈가 될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종섭 대사 얘기를 언급한 것도 생각보다 민심에 미친 영향이 큰데 오히려 대통령실이나 이런 여권에서는 이게 별일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심의 괴리가 사실 제일 문제거든요. 안 좋은 영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준석 대표는 뭐 이걸 또 약속 대련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저는 그분은 약속 대련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약속 대련은 대련 아니죠. 같지는 않거든요. 네. 용산이 바라보는 네. 민심, 그리고 선거 일선에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바라보는 민심, 이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지금. 김건희 특별법 가지고 난리를 칠 때 여권이 굉장히 수세에 몰렸었죠. 그러다가 이재명 사천 논란이 막 일면서 공천 파동이 일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조금 조용하니까 민심이 이제 약간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약간 대통령실과 여권이 쉽게 본 거예요. 이종섭 호주대사 부임 문제를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그냥 자기들의 기준으로 일 처리하니까 민심에서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태도가 좀 강경해졌어요. 네.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는 즉각 귀국해달라 얘기했고 황상무 수석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대통령실 입장이 달랐죠. 이게 역시나 민심을 읽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출국 금지가 해제된 지 하루 만에 일사천리처럼 진행이 될 수 있지? 무슨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고, 심지어 얼마 전까지 대통령실에서 홍보수석 비서관을 했던 김은혜 전 의원이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페이스북에 본인이 입장을 밝힐 정도면 수도권에서는 이게 분명히 민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수도권 의원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밖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정권 프레임 구도 자체를 강하게 견인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이게 불을 떼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지율들이 출렁이고 있고, 영남 쪽은 큰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수도권은 직격탄이거든요, 이런 게. 그럼요. 공정 이슈인데다가 막말 이슈여서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문제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면에서는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정권 심판론이 강하기 때문에 디커플링을 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국민의힘 총선은. 근데 잘못하면 이게 그럼요. 딥커플링이 될 수 있어요. 기로에 있어요. 이 두 인물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와 약간 차별화하면서 국민의힘이 이기는 것도 정권을 견제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중도층 마음이 좀 풀어질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정권 심판론이 대세로 굳어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제 이 국면에서 이미 이제 칼은 뽑았어요. 칼로 무엇을 벨 것이냐. 그 결과를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요즘 가장 주목되는 조사입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정당에 투표하시겠냐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 31.1%, 민주연합 18%, 조국혁신당 26.8%로 집계가 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민주연합 지지율을 무려 8.8% 앞서는 결과가 나온 네. 건데, 저는 이제 이 조사에서 의아한 것이 국민의미래 지지율이 너무 낮게 나온 거거든요. 국민의미래는 분산되는 정당이 없어요. 개혁신당으로 잘 안 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미래가 압도적으로 높아야 돼요, 지금. 이 현상이 최근 들어서 민주당 공천 파동이 있을 때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세였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게 한번 파도가 확 출렁이면서 이 여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정당 지지도보다는 실제로
실제로 투표를 했을 때 어떤 투표를 할 것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질문이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 31%가 뭐냐면 그동안 쭉 유지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긍정평가를 한 사람들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나머지 지금 민주연합, 뭐 조국혁신당으로 간 이 숫자는 뭐냐면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이쪽도 지지하지 않았고 저쪽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일부가 실제로 투표를 한다면 어느 쪽에 투표할 것인지가 일부 반영이 됐을 거예요. 개혁신당이 3, 4%대에서밖에 이게 분산이 안 되고 있어서 지지층들이 지금 최대한 결집해 있다고 봐야 돼요. 민주당과 지금 조국혁신당 쪽으로 중도층들이 약간 지금 쏠리고 있다는 이제 그런 시그널로 볼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고요. ARS 조사들이 굉장히 이해 안 될 정도로 출렁일 때가 있어요. 맞아요. ARS는 고관여층만 응답을 하기 때문에 사실 중도층 표심을 잡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중도층은 좀 부끄러우면 응답을 안 해요. 이종섭, 황상무 이런 사건들은 국민의힘 성향의 중도층들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고 전화 면접 조사랑 교차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분명한 건 조국혁신당 기세가 엄청난 건 간단치가 사실이에요. 않아요, 지금. 이게 네. 비례해서 호남 같은 경우는 이미 민주당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앞서고 있고요. 수도권에서도 비례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앞서는 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누가 잘했나 평가해보는 업앤다운 코너입니다. 먼저 유승창 대표님의 업! 오늘은 어떤 걸 골라오셨나요? 이종섭 호주 대사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문제가 아무튼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이 처리 결과에 따라서 판이 한번 흔들릴 수가 있어요. 가령 한동훈 위원장이 요청한 대로 처리가 된다.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용산이 둘 다 뭐 강경해요. 용산이 약간 강경합니다 지금.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김건희 특별법 국면에서도 결국에는 용산에서 원하는 대로 관철이 됐죠. 한동훈 위원장이 한 발 물러섰잖아요. 이 문제도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의대 정원을 대하는 것만 봐도 그래요. 여기서 살짝만 좀 빠져주면서 의사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 네.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문제도 여론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어요. 뭐냐면 의사 정원 증대에는 압도적인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예. 네.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또 반대가 훨씬 높아요. 다 있어요. 피로감을 느낀 국민들이 지금 이제 떠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비슷하게 흘러갈 양상이 있어요. 그러면 다운 어떤 거 골라오셨나요? 박용진 의원, 난 왜 이번에 또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거는 네. 박용진 의원 심리 분석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왜요? 이렇게 불공정한 경선이 너무 예고돼 있잖아요. 전체 권리당원 70%하고 강북을 당원 30%면 있잖아요. 선거를 해볼 수가 없어요. 박용진 의원 거기다 30% 감산에 조수진 후보는 25% 가점이 네. 있어요.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마이너스 55를 안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판단력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여기다 바보 노무현을 대입시키려고 해요. 종로에서 당당히 당선됐던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지역주의 타파라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부산에 가서 패배한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너무 명분이 뚜렷하잖아요. 근데 박용진 의원은 무슨 명분이 있죠? 당이 불공정 경선을 했으면 불공정 경선과 싸워야 되는 게 명분이잖아요. 근데 이 룰에 따라서 또 도전을 하겠다는 거는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선배는 좀 다른 의견 있으세요? 완전히 정반대 의견을 갖고 왔어요. 어떤 건가요? 박용진 의원을 사실 오히려 이번 주에 업으로 선정을 했어요. 플러스 하태경 의원까지 이제 두 분을 결정을 했는데 왜냐면 이게 공천이라는 게 거의 그 국회의원들한테는 밥줄 이상의 그 어마어마한 목숨줄이 달려있는 이벤트다 보니까 정말 4년에 한 번씩 사생결단식 공천 잡기 노력이 펼쳐져요. 두 분 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수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정해놓은 룰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걸로 저는 이제 해석을 했어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당연히 질 거예요. 질 텐데 어쨌든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주어진 룰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 저는 그게 나쁘게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설사 이번 경선에서 떨어지더라도 다음에 혹시 또 새로운 기회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박용진 의원은 전 생각이 좀 달라서 이거는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김부겸 전 총리의 선대위 원장 수락 조건 중에 하나가 박용진 공천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봉주 의원 공천 취소됐을 때 박용진 줘라. 이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원래. 그걸 다시 경선을 해서 그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김부겸 위원장이 말했던 취지를 알려면 박용진도 그걸 요구했어야죠.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그냥 수용을 했어야죠. 하태경 의원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본인이 1차에서 뭐 한 20% 넘게 이겨서 당연히 이길 것 같았는데 서울시 선관위에서 이제 상대 후보 측 다수를 고발했어요. 네. 제가 당사자였으면 이거 분명히 문제 제기하거든요. 서울시 선관위에서 고발 조치했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뭐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본 거거든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경선 룰 세팅 자체가 문제가 네. 있는 거고 여기는 경선 과정의
부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태경 의원의 문제적인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은 이번에 보면서 도대체 저 여론조사를 어떻게 믿나. 여론조사 많이 응답한 60대 이상이 절대적으로 과표집됩니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의 적합한 방식인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공론화를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봐요. 여론조사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게 맞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강 기자님, 네. 가운 어떤 거 이번에 골라오셨어요?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황상무 수석이죠.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 문제를 대하는 대통령실의 시각을 딱 보면은 이게 정말 민심과 괴리돼 있구나라는 걸 그게 느낄 수 너무 있는 느껴져요. 대목이에요. 네. 아니 뭐 이런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가지고 이걸 사람을 바꿔야 돼? 라고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정치에서는 정말 크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언론인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런 조심을- 말을 했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 언론관이 또 단적으로 드러나는 굉장히 지금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될 겁니다. 네. 화요일 중립기어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 주 정치판을 전망하러 미래에서 왔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두 분이 뽑으셨던 주목할 만한 이슈부터 다시 짚어볼게요. 두 분 모두 공천 뽑아주셨는데 양당 공천에 점수를 주신다면 두 당 다 저는 낙제점이고요. 네. 그래도 국민의힘이 조금 나아서 한 40점? 국민의힘 40점 줬으니까 민주당 30점.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둘 다 50점을 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점수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감동과 뭐 이렇게 좀 혁신 뭐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저는 이런 선거는 처음 봐요. 공천에 컨셉도 없고 뭐 청년 비율을 얼마로 하겠다. 사실은 이런 약속들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설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슈들이 하나도 이번에 나오지 않았고 친윤이냐 아니냐, 친명이냐 친명이냐 비명이냐, 사실 이걸로 너무 점철된 공천이었다. 저는 기억나는 게 공천 취소 남발 이건 네, 기억나네요. 그것도 이렇게 취소 공천 남발. 취소를 쉽게 빨리 많이 하는 건 왜 처음 검증 안 봤어요. 하는지 사전에. 그러니까요. 저 그거 네. 진짜 궁금해서 아까 여쭤보려고 네. 했는데 도덕적 어떤 윤리적 규범 자체가 파괴됐다. 지난번에 우리 강 기자님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던 그 화는 아니 2심까지 실형받은 사람이 아, 정당을 그쵸. 만들어서 아, 예. 이렇게까지 이 인기가 있는 게 맞냐 뭐 이런 네. 얘기 하셨잖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다 보니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나 잣대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것 같고 내 편이냐 네 편이냐만 남아 있는 이번 선거가 아주 역대급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주 성지순례 영상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번 주 뉴스의 정치면을 장식할 만한 화제 인물, 정당 혹은 이슈 무엇인지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단연 윤석열과 한동훈이죠. 이종섭 호주대사, 황상무 네. 시민사회 수석 이 두 분의 거취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법을 찾을 것이냐. 둘이 좁히지 못하고 계속 파열음을 내면 총선에 굉장히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포기를 해야 돼요. 누가 포기할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포기할 것 같은데. 그럼 국민의힘 총선 지는데요. 또 다른 논리를 만들어야죠. 그러면 왜냐하면 안 바뀌는 건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걸 기대하는 게 사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수준이 아닌가 한동훈 싶어서. 위원장이 삭발을 하진 않겠죠? 그럴 이걸 리는 관철하기 없을 겁니다. 위해서. 머리는 남는 게 없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삭발한다고 이게 뭐 관철될 거였으면 이미 한 삭발 10번 했겠네요. 그럴까요? 그럼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기호가 정해집니다. 기호. 그러네요. 기호가 정해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두 당은 이걸로 담합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0명의 현역 의원을 꿔준다. 국민의미래는 8명을 꿔준다. 네. 그래서 서로 이해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1번이 민주당이고 2번이 국민의힘이니까 당연히 3번 위성정당은 민주당.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슬프네요. 그죠? 원래 3번을 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기호 5번이 이제 개혁신당이든 녹색정의당이 되고요. 새누리- 녹색정의당이 녹색정의당이군요. 있고요. 그리고 기호 6번이 새로운 미래, 네. 기호 7번이 개혁신당.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호가 정해지면 마케팅하는 제스처, 손가락 네. 혹은 기호와 관련된 슬로건 이런 네.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5번 넘어가면 사실 포즈 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두 손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뭐 1번, 2번, 그쵸. 3번, 4번, 네. 5번까지 이렇게 한 손이 되는데 넘어가는 순간 이게 좀 아이고.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거기서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오죠. 가령 아이디어. 저는 이제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 네. 그 이제 만약에 6번, 7번 이러면 두 손을 갖고서 어떤 걸 만들어낼지 궁금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미래에서 오신 분은 누구실지 다음 주 이 자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분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